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유든지입니다. 와, 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나만의 여름나기 비법 가지고 계신가요? 자,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요, 무턱대고 에어컨을 좀 틀기 마련인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 누진세 공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이 덥지만 에어컨을 좀 잘 못 켜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말 이럴 때는요, 어디론가 시원한 곳으로 훌쩍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혼자 떠나서는 절대 안 되죠. 바로 이분과 함께 떠나야 진정한 여행이 됩니다. 자, 매주 화요일은요,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그래요. 네. 자, 대표님께서는요, 요즘 날씨가 습하고 무척 더운데요. 나만의 여름나기 비법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멋진 펜션이나 네. 별장에 가서 와. 제가 좋아하는 동해 바다를 시원하게 쳐다보면서 시원한 수박 한 덩이를 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부동산 매거진, 특히 신재민과 함께 떠나는 부동산 여행. 그걸 화요일? 예, 화요일에 시청을 하신다면 엄청나게 시원한 피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오늘 방송을 위해 준비된 멘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랑 비슷해요. 저도요, 일단 샤워를 하고 선풍기를 튼 다음에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별장이나 펜션, 저는 이제 집에서 이게 좀 클래스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름나기 비법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디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시원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 시간에는 네.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영화 여행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네. 영화 속에서 숨겨져 있는 부동산적인 상식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부동산과 영화의 접목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강의 시간에 영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가장 우리네 삶에서 친숙하게 접해 있으면서 진솔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픽션도 가미가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 전문가라 그런지 유난히 네. 부동산적인 상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많이 캐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오늘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재밌는 강의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신재민 대표와 함께 떠나는 부동산 영화 여행입니다. 자, 과연 영화 속에서는 어떠한 부동산 투자 비법이 숨어 있을지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은 영화 국제시장 속 부동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시장의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 발생한 한국전쟁이죠. 6.25. 한국전쟁을 필두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부터 지금 현재 근대사까지 다룰 수 있는 근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우리의 가까이 계신 우리 가족분들이 겪은 참 마음 아픈 뭉클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적인 이야기 요소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시작은 흥남부두 철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38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위쪽은 소련군이 그리고 아래쪽은 미국이 이렇게 점유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평화협정을 맺어가다가 북한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 24일에 약간 평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한국군 3분의 1가량이 대부분 휴가를 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게 됐었죠. 그 틈을 타서 북한이 쭉쭉 밀고 온 게 6.25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곳은 낙동강 줄기의 일부만 남아 있을 때 그때 미국에서 아차에서 들어온 것이 바로 이렇게 인천으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들어간 배경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 군의 희생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오히려 가운데에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점유를 해보자라는 식에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된 것인데 그에 따라서 조금 험난한 것은 많았습니다. 뭐냐면 서해에는 우리가 지형을 알아볼 때 조수간만에 차가 커서 갯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대략 4km의 갯벌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형태가 있었죠. 하지만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다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쪽에서 들어가서 결국은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펼치게 되어 결국은 압록강 인근까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군과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죠. 그래서 중공군과 그 구소련 군인들이 이제 남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하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남하를 하는데 남아있던 우리의 피난민들이 여기 흥남이란 곳에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 10만 명과 우리나라 피난민들이 오히려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메가더 장군과 함께 부산으로 흥남철수를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죠. 시대적 배경은 흥남철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남아있는 우리 피난민들과 군수품, 그래서 여기에 얽힌 역사도 있습니다. 뭐냐면 미군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군수품 그리고 이런 무기나 식량 자원들을 실어서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 남아있는 피난민들을 다 태워서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참 감동적인 얘기도 있죠. 혹시 MC님은 네. 부산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시고요. 저 매년 해운대 예. 시설에 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재밌게 노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부산은 달동네처럼 이렇게 산지 위에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맞아요. 형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궁금했어요. 그렇죠. 감천이나 흰여울, 비석, 문화마을 이러한 것들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피난민들, 흥남부두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오히려 이 산 위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달동네가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환하게 웃고 있는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실까요, MC님? 전 몰랐는데요. 네. 여기 위에 글씨에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써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네. 약간의 깨알 재미로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놀림을 받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네. 정주영 회장님이 이 꼬마에게 질문을 하죠. 넌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난 선장이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장.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난 큰 배를 만들 거야.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땅 사진을 보여주고 내가 배를 만들 거니 필요한 나라들에 가서 너네들이 우리 배를 사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알 재미로 한번 팁을 찾아보자면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선업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조선업은 우리의 승패를 따질 때 뭐냐면 차관입니다.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조선업이 성패가 갈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차관을 얻기 위해서 유럽을 곳곳을 막 이렇게 둘러다니고 있었어요. 둘러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다 거절이 받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는 조선업의 조자도 알 수도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영국의 선박회사 롱바텀 회장님을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분에게 원조 협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롱바텀 회장도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사진을 딱 보여줬냐면 네. 정주영 회장님이 영국의 롱바텀 회장에게 보여준 것은 이 종이의 지폐 한 장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네. 여기 우리 과거에 500원짜리 지폐에는 이런 거북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롱바텀 회장에게 우리나라는 당신네 나라보다 영국보다 오히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우리는 철갑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산업화가 늦어지다 보니 오히려 이 아이디어가 녹슬게 됐을 뿐이다. 우리가 한번 만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은 무수히 많다라는 그러한 명언을 딱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롱바텀 회장님의 이제 주선으로 인해서 영국은행에서 차관을 빌려서 우리나라에 조선업이 생기게 된 과정입니다. 지금 극중 이 장면에 보면 주인공 황정민 씨가 네. 이런 다른 사람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주변 상인들과도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MC님은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제가 사실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표정들이 별로 좋진 않은데 왜 네. 그런 건가요? 네 명이서 들어가 있다가 막 맞으면서 나와요. 이 종이에다가 막 봉투에다 막 맞으면서 나오는데 네네.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이 가게 못 내준다. 아.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님 어차피 80% 이상 동의하면 어르신 동의 없어도 진행이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100%가 동의를 할 필요가 없이 주민의 그 해당 부지에 재개발의 해당 부지의 80% 이상만 주민의 동의가 일어난다면 재개발이 딱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나머지 20%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투자는 재개발밖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상담을 해드릴 때 재개발은 조금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부터 재개발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신길, 흑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재개발 이슈가 과거부터 진행이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 온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부 진행이 된 것은 있겠지만 그것 말고 완벽하게 모든 재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재개발은 주민 동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재개발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영화 속 국제시장 영화 속 장면에서도 이 거리에서 오버랩이 되어서 현재의 비프거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똑같아요. 대형 시네마. 대형 시네마로 똑같은데 그 주변의 장소는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프거리라고 하는 것은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이런 유명한 국제 영화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과거에는 여기에 20개 이상의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영화계의 근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끗해지긴 하는데 그리고 활성화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를 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심의 낙후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된 그러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광역시라고 하면 서울의 버금가는 정말 최대의 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부산은 최근에는 이러한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과거에 시청 청사를 이전하는 것부터 해서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뭐 해운대라든지 그리고 서면 그리고 광안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오다가 우리의 혁신 도시라는 것들이 발전이 되게 됐죠. 혁신 도시라는 것은 뭐 동삼 그리고 문현 그리고 센텀 이렇게 세 가지의 혁신 도시가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국에는 한 가지의 혁신 도시들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여기는 분야별로 해양, 영화, 그리고 주거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혁신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러한 개발들이 쭉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어떠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동부산 관광단지라고 해서 관광적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장 주변에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도 뭐 힐튼 호텔이라든지 뭐 이케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타협 중에 있고 힐튼 호텔은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이케아는 지금 현재 뭐 부지 관련해서 이제 의논을 나누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재들이 하나씩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주변 지가라든지 이런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동부산 관광단지가 들어오면서 이 주변의 아파트들까지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네.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을 네네.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기서 보면 되나요? 예, 해운대 아이파크가 참 전경이 좋아요. 와, 그래서 그 멋있네요. 전경 때문에라도 오히려 지가 자체도 프리미엄까지도 많이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부산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영화를 통해서도 잠깐 살펴봤지만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한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는데 앞으로 더 발전될 전망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이 존재를 하게 되면서 과거에 이제 거제도와 그리고 포항, 울산 이런 이런 도시들과의 도로의 긴밀성을 굉장히 높여갔던 거죠. 그리고 창원과 뭐 여러 가지 이 경남권의 허브로서 존재를 하기 위해서 과거대교라든지 이건 지하로 이제 잠수하는 그러한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거제도와의 연결을 통해서 오히려 거제도보다는 부산의 지가 상승 여력이 더 높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로 강릉까지 또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호랑이의 등줄기가 되는 그러한 멋진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런 연결을 통해서 부산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나 부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술의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술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개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국제시장의 메인 배경이죠. 꽃분이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꽃분이네는 영화가 어느 정도 좀 흥행을 했기 때문에 저기가 관광 명소가 되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뭐 부자 되셨겠죠. 돈도 좀 많이 버시고.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그치. 네. 주변에 지가가 높아진다라는 당연한 네. 이치를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우리 지금 꽃분이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네. 영화의 흥행으로 인해서 꽃분이네가 명소가 되었습니다. 명소가 됐죠.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여기 보이시는 포토존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포토존에서 사진을 딱 찍고 가는 그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사진만 찍고 그냥 가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유입객으로 인해서 지가는 오르고 임대료와 권리금이 급격하게 올랐던 아이고.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실제로 소유주는 아니지만 실제로 새들어 살고 있던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금도 높아지고 임대료도 매우 높아지는데 장사는 그대로니까 그러네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가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부산시라든지 이러한 지자체에서 굉장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인은 오래된 터전을 내주게 되었다. 아이고 참. 예.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흥행이 돼서 사람들이 참 많이 왔는데.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아이고. 내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이게 입장에 그렇죠. 따라 다른 건가요? 그렇죠. 입장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원어는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된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입장 차이로 한번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소유주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가장 번성했던 그러한 도심에서 구입을 하고 보니 이 도심이 오히려 낙후가 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답보 상태 혹은 약간의 평가 절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일부 센스 있는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뭐 좀 볼 때 바깥쪽에 보면 참 이쁘게 잘 꾸며놓은 카페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카페들이 한두 개씩 늘어나면서 오히려 프랜차이즈들까지도 들어오게 되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매우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건물의 가격까지도 집값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거네요.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자고요. 네. 세입자는 오히려 뭐 물론 이 유입 인구가 많아져서 네. 매출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제시장에 있는 꽃분이네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장사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임대료나 권리금이 매우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감당이 힘들어져서 오히려 내몰리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네, 이렇게 요즘에 얘기를 정말 할 수 있는.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왜 하느님 위에 건물주 계시다고 그렇죠. 건물주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님이 되었을 때 이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조금 더 많이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될 때 우리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쨌든 투자를 하실 때는 차익형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네. 오히려 시골이었던 곳이나 아니면 잘 안 나가는 구도심에서 오히려 번성해 나가는 이러한 신도심 형태로 만들어질 경우에 굉장히 높은 차익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것의 공통점은 인구의 흐름에 유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시골이든 구도심이든 사람이 적어지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럼 마찬가지 사람이 적어지는 곳에서 오히려 신도심이란 곳은 오히려 도심이 발전해 나가는 인구가 유입되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적인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혹은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영화 속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꽃분이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제시장에서 대표님이 꼽는 명장면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뽑은 명장면은 네. 물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명장면을 뽑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주영 회장님의 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잠깐의 희화화된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셨지만 네. 오히려 그 옆에 뭐 현대 이렇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명장면 오히려 우리도 한번 꿈을 가지고 크게
꿔보는 한번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명장면으로 정주영 회장님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았습니다. 자, 젠트리피케이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으시죠? 네, 7월 13일 목요일에는 여의도에서 그리고 7월 17일 월요일에는 인천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도 하고 1:1 자산 상담을 통해서 귀중하고 소중한 자산을 전문가와 상의 후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5층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주경기장 3층 그레이스 대연회장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신재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고민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좀 고민거리였던 점들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에 채택된 사연에 대해서 방송 중 전문가와 직접 전화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볼까요?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949번지에서 온 사연입니다. 부모님께 강릉에 있는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자, 전화 연결 됐을까요?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전화 주신 거세요? 네네. 네, 강릉도 덥죠? 날씨 어때요? 아, 좀 많이 더웠고요. 네. 좀 가물어서 걱정이네요.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이 더운 강릉 날씨에 요게 조금 속 시원한 고민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바로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언제 구입하셨을까요? 아, 부모님께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받으신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이 토지는 농림지역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림지역이라고 한다면 절대 농지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지금 현재 일반 이제 시청자님들이 말씀하시는 절대 농지에 속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절대 농지 자체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산업단지가 하나 둘씩 들어옴에 따라서 지금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곳에서는 산업단지만의 이 인프라를 생성을 해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특히 강릉 옥계 일반 산업단지는 마그네슘 재련 공장으로 좀 특수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토지 같은 경우에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숨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인구의 유입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로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언제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매도는 언제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궁금하시죠? 그런데 매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오히려 토지를 하나 구입을 하셨을 때는
시골 땅은 좀 넓은 토지를 가지고 계세요. 넓은 토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지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를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반이나 한 4분의 1 정도를 매도를 해서 그렇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면 뿌리도 그대로 놔둘 뿐더러 이 투자금까지 회수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건물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토지 기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걸릴 수는 있다라는 것에서 오히려 뭐 지금부터 매도 시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고민 상담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분. 네. 네, 어떠셨어요? 중장기적으로 네. 좀 보셔야 한대요. 네, 그럼 보유를 하라는 소리죠? 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다른 거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부디 좋은 네.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대구 서구 평리 5동 1526-23번지 사연입니다. 15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변의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도 날씨 네. 무척 덥죠? 예, 오늘은 그래도 구름이 있어서 아이고. 더 더워요. 그래요. 와, 15년이나 되셨어요? 네, 15년 조금 지났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네. 좀 애도 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뭐 영업을 하고 있어갖고 별로 뭐 애타지는 않은데, 아, 예,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고민 상담 네. 한번 시원하게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 고향 대구네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신 네. 지 15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아, 우리가 여기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갖고 뭐 15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투자 목적은 아니셨지만 지금 예. 현재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현재 이 전체적인 바운더리에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서구라는 곳은 오히려 대구에서도 조금은 약간의 소외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만큼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발 이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곳이 서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서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현재 위쪽에는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들어와 있을 거고, 그리고 서대구 역사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착공 들어가고 아마 2019년에 완공이 될 건데 맞습니까? 아,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과거에는 오히려 이연공단이 이렇게 서대구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생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러한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이러한 호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도시가 점차 발전을 해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차선인가요? 예, 8차선. 예, 8차선 대로변에 붙어 있는 이러한 토지다, 이러한 건물이다라고 해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건물에 지금 들어가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길에서 볼 때는 거리가 한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쪽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도 시청자님이 오히려 가치 상승 여력을 느끼실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상업 지역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은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나 예. 지금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를 한번 보시면 네. 이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빨간색 선, 그리고 녹색 선, 그리고 이렇게 공원 부지, 도로 부지, 그래서 이렇게 계획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과정 중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던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도 조금씩 숨통이 트여나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건물은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우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오, 전망이 괜찮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네, 상담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예,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으세요? 더 예,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세요? 아니, 그래갖고 이게 네네. 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뭐 전망이 괜찮으면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네.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이제 이러한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도 오히려 더 높은 빌딩을 지을 수도 있고 이 주변에 대한 호재까지도 같이 이제 더불어 상승할 수 있는 차이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러한 뒷집을 사는 건 어떨까요? 뒷집을 사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뒷집을 사는 것까지 좋은데 왜냐하면 보통 큰 길가에 있는 건물에 있는 집이 이제 안쪽 집을 잘 안 사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안쪽 집이 바깥쪽에 있는 그 건물을 동경해서 많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길가에 있는 집이 오히려 안쪽 건물까지 구입을 하게 된다면 뭐 물론 다른 제약 요소는 있습니다. 건물이 뭐 2개가 되는 것보다 한 군데는 건물이 없어야 되고 이러한 제약 요소는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평당가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꼭 기억해 보시고 저희가 또 대구 세미나를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대구 세미나를 가게 될 때 조금 더 긴밀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또 대표님 만나셔서 네,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한번 살펴볼까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 현대홈타운 1차에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년 전에 구매한 아파트인데요. 앞으로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아파트 가치는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용인시에 거주 중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1년 전에 이제 직접 구매를 하신 거세요? 네. 그런데 앞으로 주변이 좀 어떨지 그게 궁금하시다고. 네, 네, 맞습니다. 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이 좀 어떤가요? 주변은 현재 분당 쪽이나 그쪽이 네. 가깝고 좋아서 용인도 이제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직접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분과 네,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아파트는 언제 구입을 하셨을까요? 1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1년 전이요. 네. 그때 혹시 구입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전세로 살다가 예. 제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대출을 조금 끼고 대출을 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분당, 정자동, 그리고 미금역 5리역,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지,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는 개발 호재들이 뻥뻥뻥뻥뻥 이렇게 터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딱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 현대홈타운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괜찮아지긴 하셨는데 약간은 다른 곳에 비해서 지지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끝쪽이었어요. 산 밑에 있는 그러한 작은 이제 소외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주변으로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끝이었지만 이제는 핵심 지역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리고 구도심이지만 주변에 신도심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호흡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파트란 것은 순식간에 뭐 몇 배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긴 호흡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면
이 부동산 또한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상담받으신 모든 분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요. 직접 전문가와 1대1로 만나서 또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5층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주경기장 3층 그레이스 대연회장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채택된 사연에 대해서 방송 중 저희가 전화로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고민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302번지에서 왔습니다. 자, 지인 추천으로요. 평당 16만 원에 사려고 하는데 주변 전망이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고민 중이시라고 하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아, 예, 개발 제한구역인데, 네. 이쪽을 지금 땅을 사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 요거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과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일단 우리가 지도를 보는 법 먼저 한번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한데요.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특히 외부 쪽에 속하고 있는 이러한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도 중에서도 노란색은 주거지역, 그리고 빨간색은 상업지역, 그리고 파란색은 이런 공업지역이 되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녹색깔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 이 자연 녹지다 혹은 뭐 녹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녹지 중에서도 이곳은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도시가 생겨나고 있는 곳 주변에 있는 이 녹지 지역인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변에 교촌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미 신도시를 위해서 아파트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토목까지 끝내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속도로 251번 고속도로죠. 이 고속도로가 딱 끊겨 있게 되면 오히려 생활권은 반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동네라고 하더라도 토지 가격이 매우 싸다라고 하더라도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를 구입을 하실 때는 수용이 될 목적으로 들어가신 거면 오히려 추천드린다. 하지만 수용이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용이란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곳에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이상 한 10년 정도, 5년 정도 안에는 이러한 계획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수용이 되지 않는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묶일 수 있으니 이러한 토지는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투자 전에 질문을 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맑음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신중하라는 의미에서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한번 살펴볼까요?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황용리 238번지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권위 있는 우리 전문가분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이분과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명한 네. 세종시 주변에 있는 그러한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종시는 이렇게 1단계가 진행이 중이고요.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까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됐냐? 대략 20만 명이 졸부가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졸부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졸부가 아니고 오히려 진짜 몇백억대 그런 졸부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는 지금 지켜보시면은 오히려 이렇게 대덕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이쪽은 지금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고 이렇게 세종이라든지 이렇게 양수겸장의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교집합 부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단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걱정. 그건 뭐냐면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녹지 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이긴 해요. 녹지 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이긴 한데 그린벨트다라는 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그린벨트와 지금 직전에 대전 상담의 그린벨트와 지금 현재 세종의 이 그린벨트는 조금 다른 체계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대덕 연구단지와 그리고 세종과의 이 연결 과정, 이 연결고리 중에서 있는 이 개발 제한구역, 특히나 이 주변은 이렇게 자연취락지구로 묶여져 있는 거죠. 자연취락지구란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나중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 형태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가가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전의 토지와 조금 더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투자할 때 지가 상승의 목적으로만 들어간다면 그것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수용을 당할 때는 수용의 종류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환지 형태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상 형태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걸 융합해서 복합적인 방법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 투자를 하실 때는 지가가 올라가는 목적이거나 아니면 수용당하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겠다. 혹시 뭐 이것이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큰 오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러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잘 보유하시면 그래도 졸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참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개발지에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구의 유입을 주목해서 이렇게 토지를 구입하신 것은 정말 맑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그린벨트에 묶여 있을 경우에는 지가와 수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 보셔라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저희 일반인들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권위 있는 전문가가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유스홀딩스 5층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주경기장 3층 그레이스 대연회장에서 한국토지자산개발 신재민 대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 신재민의 부동산 여행 영화와 함께 떠나봤는데요. 대표님, 마지막 키포인트, 키워드라고 할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오늘 강의 과정은 국제시장을 통해서 역사도 한번 훑어보고 우리 국제시장을 통한 부동산 이야기도 한번 풀어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까지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상담을 할 때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인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정규직이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호재들을 쫓아가신다면 오히려 성공 투자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부동산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